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계속해서 좀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 이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 이제 충격적인 이슈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병됐다까지만 해도 한국이랑 인정국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 완전히 뭐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북한의 돼지열병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실제로 국내도 이제 그 돼지열병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료주가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들 대부분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닭고기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그럼 실제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로서 닭고기 주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 가정은 있어요. 만약에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사료주, 뭐 백신주 당연히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닭고기주도 어쨌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냥 관련주가 웬만해서 엮이는 종목은 그냥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일단은 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주식이 무조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에 발생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닭고기주도 일단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발병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사료주라든지 백신주보다는 닭고기 관련주가 모멘텀이 조금 더 약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로 닭고기주가 지목받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요인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니까. 왜 상승하죠? 돼지고기가 줄어드니까요. 왜? 돼지열병 때문에 죽고 살처분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체재료 닭을 많이 먹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돼지열병은 알려진 바대로 사람한테는 이제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좀 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닭고기가 대체 수혜주로 대체 이제 수요 음식으로 부각이 되면 닭고기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가정에 기반을 합니다. 결국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는 첫 번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가격이죠. 가격. 무슨 가격? 돼지고기의 가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이 조금 인상되려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소비자가도 인상되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한 돼지고기 가격이 연속적으로 상승할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돼지고기 가격을 보면요. 가격과 그 관측이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관측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관측을 하는데 킬로그램당 이제 그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작년에 5,000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한 4,500원 선에서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네.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매, 소매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망이 좀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육량 자체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3월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은 그 돼지 사육수가 지난해보다 0.5% 네,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모돈, 그러니까 어미 돼지가. 그러니까 어미 돼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또 많이 그 나아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육도 수도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규모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 그 새끼 때부터 키워져서 이제 유통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출하가 되기까지, 새끼 때부터 출하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대충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개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크면은 이제 그 유통될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3월 기준으로 그 두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5개월에는 8월 정도, 그러니까 여름이 정점을 찍을 때 정도에는 유통되는 이제 돼지의 그 도매나 소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모돈 수가 지금보다도 한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 정도 전국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8월이나 9월 정도까지도 일단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좀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5월 평균 가격을 보면은 전년 동기비 10%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요. 물론 소매 가격은 우리가 구매하는 데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유통 가격이 최근에 반짝 올랐어도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좀 줄었어요. 그 1분기에 돼지고기 가구당 평균 구매량이 1.9kg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감소했습니다. 구매 빈도도 줄었고요. 역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에 대한 소비 심리 자체도 약간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전방을 가정했을 때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발생하면 닭고기 좀 올라가겠죠.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돼지고기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닭고기주의 상승은 반짝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본다면 보실 때 사료 관련주나 동물 백신 관련주를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라도 이제 하림이나 마니커 중에 종목을 찾자면 절대적인 가격 부담에 있어서는 마니커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위치잖아요. 장대 양봉 이후에 버티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하림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이 안 된다면 일단 돼지고기 가격이 중요한데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전망은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로의 반사 수혜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셔서 돼지고기 관련주를 보시는 게 낫다. 대장격으로서는 역시 사료주가 대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동물 백신 관련주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주가 제일 좀 후발주자로 약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 어제에 이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